오늘 이제 이게 이제 본사 조금 8시 했던 본사 강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 책자 가이드북 다 갖고 계시죠? 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장내 유해균에서 그 5가지 유해균 종류가 나오잖아요. 5가지. 거기 책자 다 갖고 계시죠? 책자 다 보이시죠? 예, 그 보면은 3번 장내 유해균 해가지고 5가지 유해균이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클로스티 발음도 안 됩니다. 그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슬리, 다음에 살모넬라 엔테리카, 캄피로박터, 박테로이데스,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이래가지고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첫 번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인데, 한국인들한테 제일 많이 있는 이게 미생물이 1등이 뭐냐면요, 박테로이데스예요. 1등이 박테로이드, 그러니까 한국인 장내 미생물 평균 구성 비율을 봤더니 1등이 여기 보통 우리 검사해 보면은 5가지 중에서 박테로이데스가 검출이 제일 많이 되죠. 예, 정리인들도 나오셨나요? 예, 그래서 보통 검사해 보면 저는 5가지가 다 무라고 나왔었는데, 그 보통 보면은 거기 1번, 2번, 3번이나 5번은 잘 없는데, 진짜 박테로이데스는 해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많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인 장내 미생물 평균 구성 비율을 봤더니 1등이 바로 박테로이데스로 나온 거예요. 1등이. 그다음에 2위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이 첫 번째 이 시간에 나오는 건데, 프리보텔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선발 때라나,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는 이 프리보텔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간 관련 미생물이 빠지면서, 간 쪽으로 빠지면서 프리보텔라가 완전히 빠졌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프리보텔라라는 균이 있고요. 3위가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3위가 피칼리박테리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1위가 장내 유해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1위가 박테로이데스고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위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프리보텔라라는 아주 좋은 미생물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3위는 피칼리박테리움. 이 피칼리박테리움은 어디에 있냐면 면역 관련에 있어요. 면역 관련에 피칼리박테리움이 있거든요. 한번 면역 관련 한번 보세요. 한번 넘겨봐가지고 면역 관련 미생물 한번 보시면, 면역 관련 미생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또 미생물이 한 4가지가 나오죠. 같이 따라해 볼까요? 콜린셀라, 다음에 두 번째가 에그레텔라. 자, 세 번째가 피칼리박테리움이라고 나오죠. 피칼리박테리움. 다음 네 번째가 블라우티아. 이 피칼리박테리움이랑 블라우티아 균이 엄청 중요한 균이에요. 면역 관련돼서 피칼리박테리움이랑 블라우티아 요 2개가 굉장히 중요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미생장 1위가 박테로이데스고 3위가 피칼리박테리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내 유해균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클로스트리디움이었잖아요.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먹는 것이 나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나다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이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 노출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과다 성장을 일으켜서 얘가 염증 반응을 하고 장업의 기능을 저해서 혈류 유입해서 명예체계를 자극한다고 나와 있는데, 얘가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으로 많이 발생하는 균이고, 얘는 대표적인 병원균이에요. 특히 병원 감염이 엄청 많아요, 이 균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 병원안 갈 때 아이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는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얘는 항생제 내성의 대표적인 미생물이고, 얘는 위염도 일으킵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이거든요. 이 균이 지금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다고 지금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장내 유해균에 나와 있는 이제 미생물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캡처해서 떠난 거고요. 다음에 뒤에 보시면 두 번째가 이거죠. 요거 이제
식생활에 의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정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음식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금의 시대에 먹던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가면서 이렇게 BMI가 점점 뚱뚱해지죠. 뚱뚱해지면서 미생물 바뀐 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프로보텔라라는 균이고 이 균이 점점 줄고 있죠. 이 프리보텔라라는 균이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균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서구화 음식이 되면서 프리보텔라라는 균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거기 저기 고동색으로 보면 박테로이데스라고 나오죠. 아까 말했던 박테로이데스 이 균이 엄청나게 늘게 되는 거예요. 소구화된 식생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번은 햄버거를 먹고 소구화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단체 지방산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균들은 점점 줄게 되고 안 좋은 균들은 점점 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로 갈수록 서양 미생물이 조합화되고 톡착 미생물 2세대에서 줄어들면서 해가 갈수록 비만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균이 자체가 미생물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뭐 코비드19와 전쟁 후 식생활의 변화 이게 뭐냐면요. 음 거기 우리 아이도 이게 3년 동안 갑자기 확진자가 됐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아들이 확진자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너무 예민하고 한 번도 살이 쪄 본 적이 없던 아이라 근데 먹는 데 장사 없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입에 뭐 달고 있으니까. 그 우리 아들이 저도 이제 확진자가 돼 갖고 다시 이제 뺀다고 조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초가공식품의 경우 82%가 설탕이고 11%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 아이들은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에 익숙해지면서 특히 이제 중학생만 돼도 엄마의 손을 벗어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편의점 문화. 그래서 다양한 영양 없이 맛 위주 가공식품으로 건강 유지가 어려워지고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필수로 늘었다는데 이게 82%가 설탕이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설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마약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설탕을 마약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하냐면요. 설탕은 중독성이 우리가 마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중독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약만큼 강력한 중독성을 띠고 있는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마약으로 분류해야 된다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설탕을 계속 먹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중독 그래서 이 설탕을 먹었을 때 그 뇌 검사를 해 보니까 마약을 한 상태로 똑같은 뇌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형태가. 굉장히 무섭죠. 살찌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애교죠. 중독되는 거에 비하면은. 그다음에 설탕은요 우리 몸속에서 비장을 망가뜨립니다. 비장의 기능을 완전히 떨어뜨리게 돼요. 그럼 적혈구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설탕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너무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음식이 바로 요 설탕이에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첫 번째 음식이 설탕이거든요. 그러면 설탕을 내가 먹었다면은 어떤 균이 많이 증식이 될까요? 유해균이 증식이 많이 되겠죠. 특히 이 설탕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균이 어떤 거냐면 수면 관련 한번 보실래요? 수면 관련. 인지 관련 밑에 수면 관련이라고 있죠. 수면 관련에 보면 비피도박테리움 그 옆에 보면 파라박테로이데스라는 균이 있죠. 파라박테로이데스. 이 균이 설탕을 먹게 되면 이 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고 번식을 합니다. 특히 설탕을 많이 넣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왜 기억력이 떨어지지? 이유가 뭘까?' 바로 요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나쁜 파라박테리오스가 증가를 함으로 해서 기억력까지 감퇴시켜 주는 균이 바로 파라박테로이데스라는 균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바로 세포막의 수용체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건 막막 받아들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왜곡된 세포막의 수용체를
원래대로 되돌려 주는 건 오메가3가죠.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고소하고 맛있는 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어릴 때 마가린에 얼마나 밥 많이 비벼 먹었습니까? 예. 저는 안 먹었어요, 느끼해 가지고. 저는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뭐지? 영화관 가면 팝콘 얼마나 맛있어요. 그 고소함. 예. 그 냄새를 유혹을 이길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저는 항상 집니다. 항상 집니다. 저는 이겨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안 가야 돼, 팝콘 안 먹으려면. 예. 그래서 얘네들이 대표적인 이제 트랜스 지방. 예. 그래서 설탕은 장내 환경까지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 스이칸 약사님께서 항생제 얘기 엄청 많이 하셨는데, 항생제 단 한 번으로 우리 장내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잖아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 GMO 음식 있죠. GMO도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러 만나러 갔는데, 아이들은 그냥 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잘 먹으면 된다고 믿으시는, 아주 제가 깜짝 놀란 어머님을 한번,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분이 그 유스킨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얘기해도 되죠, 그냥 우리끼리니까. 근데 뭐 거기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냥 잠깐 인사하고 뭐 다음에 다시 저를 볼란가 안 볼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많이 불편하게 해 가지고. 예. 근데 딸내미가 이제 중1 인데 키가 148인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키 성장 때문에 뭐 물어보다가 했는데, 거기 이제 아이가 지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잘 먹으면은 잘 된다는 약간 그런 주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유스킨에서는 건강 공부를 안 시켜주나? 이거 어쩌다 저리.' 아무튼 그러고 다음에 한번 다시 또 만나서 잠깐 봤는데, 어쨌든 본인이 필요한 걸 제가 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사람 선택이죠. 아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안정되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공부하는 속에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디 가서 유치킨한테 말 안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잠깐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잘 먹으면 된다." 그런 주의들이 엄청 많아요. 아이의 몸이 변화가 이상이 와야지 그때서야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예,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좀 많이 안타깝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이은주 리더님이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다양성 배울 때, 그죠? 다양성 배울 때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이크로 바이오싱이 훅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이제 "제왕절개 했냐고 물어봐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세익감 약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특히 그중에서 가장 많은 샤워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비피도박테리움이래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다 끝나고 첫 번째는 비피도박테리움으로 완벽하게 샤워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365 우리 거기 유산균 있잖아요. 그 유산균 포함 업계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피도박테리움 85% 이상 가지고 있는 건 밸런스 위드뿐이 없답니다. 대단한 거래요. 보통은 진짜 최고로 많이 들어있어야 30%, 어떤 데는 뭐 1% 2% 10%도 채 안 들어있대요. 그래서 모체로부터 나와서 제일 먼저 샤워를 하는 게 그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지만 첫 번째가 비피도박테리움이래요. 그다음에 아이가 엄마로부터 3번의 비피도박테리움 샤워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엄마가 형편이 안 돼서 임산부 때 못 먹으면은 제발 막 달 때라도 비피도박테리움을 꼭 먹어라. 산도 통과할 때.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제왕절개를 했다 그러면은 샤워 자체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질산도를 통과하면서 비피도박테리움의 샤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유를 통해서 비피도박테리움 샤워를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유 속에 있는 올리고당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하게 된대요. 그래서 3번의 비피도박테리움 샤워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면역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뭐 산도를 통과하면서 많은 유익균들을 그냥 샤워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화면 공유를 하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서 요까지만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이제 중지를 할게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거기 심혈관 가름하고 그다음에
체지방까지 했습니까? 예. 했고 이제 오늘 그럼 인지 관련하면 되죠? 예. 인지 관련하면 보시면 요 인지 관련은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 두뇌 인지 관련해서 물론 그 기본적인 것도 하는데 요 인지 관련이 낮게 되면 계속 낮게 되면은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게 낮게 되면 세로토닌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인지 관련이. 그래서 요게 낮게 놓으면은 우울증에 잘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면 자살까지도 일어날 수 있대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했던 요거 투르시박터는 나쁜 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암을 일으키는. 그래서 아카마이시아 기억나십니까?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아카마이시아 엄청 좋은 균이라고 했겠죠. 예. 요거는 대장암을 억제하는 거고 반대되는 여기 보시면 투르시박터는 대장암 유발하는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단체지방산 계속 얘기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다른 말로 유산균이죠. 유산균이 먹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이제 자식을 잉태하는데 그 자식이 포스트바이오틱스고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물질이 단세지방산이다. 요까지 얘기가 계속 술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또 저도 이런 분 다 한번 만나봤는데 그게 TV에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제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메이 유산균은 신바이오틱스예요.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유세일 리더님 너무 이쁘신데 예, 마이크 잠깐만 켜주실래요? 정인이님 알 것 같아서 내가 마이크 켜를 안 한다. 그 소비자분이 저한테 아메이 유산균은 신바이오틱스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 그거 뭐예요, 우리 거는? 저희는 다 신바이오틱스 아닌가요? 맞아요. 그 유세일 리더 신바이오틱스가 뭐죠? 그거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다 들어있는. 나 알 것 같아서 물어봤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신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들어있는 걸 신바이오틱스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살균체 들은 게 그러니까 지가 위에서 못 살아서 죽은 거 말고요. 살균체를 배양해서 넣은 게 아토피에 굉장히 좋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살균체 들은 게 없나고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면역 유산균 있죠. 그게 살균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밸런스 윈 이뮤니티에 거기 살균체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면역에 특히 아토피에 더 좋은 유산균이 없나 그러면은 여기 365 이뮤니티 주시면 됩니다. 그게 효능이 굉장히 그게 이미 인정받은 거예요. 아토피에 좋은 걸로. 예. 그래서 오늘 그 세관 그 약사님도 뭐라 했냐면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간말리누레산이랑 유산균을 처방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 GLA가 우리 아토피에도 좋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표기는 못 하고 있잖아요. 표기는 못 하고 있지만 GLA가 이미 아토피에 좋다라고 이미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유익균들이 단세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단세 지방산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균이 아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배웠던 아카마이시아. 외국에는 이것만 단독으로 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카마이시아하고 또 뭐가 있냐면 프로포펠라는 이제 빼고요. 그다음에 면역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면역 관련. 면역 관련해서 보면 세 번째 보면 피칼리박테리움이라고 있죠. 피칼리박테리움. 요것도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미생물입니다. 피칼리박테리움. 자, 그래서 인지 관련 이쯤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면 관련. 수면 관련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진짜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정말 리플렉스를 정말 강력히 권해주시라고.
정말 수면 관련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파라박테로이데스가 나쁜 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설탕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 설탕을 먹어서 이 파라박테로이데스가 그 증식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 거는 내 설탕 때문이었다. 그다음에 오도리박토균 기억나시죠? 예. 이 균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 고혈압이 올 수 있다.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오도리박토균. 그래서 90%가 본태성 고혈압 원인을 모르는데 그중에 하나 찾은 게 바로 이 오도리박토균 하나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낮게 나오면 앞으로 당신은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오도리박토균 밑에 있는 알리스티페스라는 균이 있죠. 요 놈도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래서 수면 관련 미생물이 계속해서 낮게 나오면은 콜레스테롤 관리를 좀 잘하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 때 제가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잠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면 뇌 퇴행성 질환이 파킨슨, 알츠하이머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수면 관련 미생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잠을 못 자서 힘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잘 놀고 노는데 잠 못 드시는 분들도 리플렉스를 진짜 많이 권해주고요. 우리 새로 나온 라벤더 향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전에 그냥 베개 한 방울 딱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큰일 납니다. 딱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갖고 충분히 제가 이거 먹는 거잖아요. 예, 안 보이시죠? 요거. 예, 제가 그래서 인스타에 먹는데 진심이라 제가 이거를 샀다고 해놨더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걸 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모임가 어디 가면 항상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 주거든요. 물에 먹으라고 일단 맛보라고 떨어뜨려 주는데 한 명이 제가 딱 2방울 떨어뜨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니 지금 장난하냐고. 더 떨어뜨리라는 거라 안 된다. 계속 떨어뜨려야 니 한번 죽어봐라고." 제가 5방울 떨어뜨렸어요. 입에 대다가 "아? 이니 먹으라고 주니까 니가 5방울 떨어뜨리라며." 그 내가 2방울 떨어뜨리는데 안 하더니 이거 한 5방울 떨어뜨려 갖고 이 갖다 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그래서 이거 저는 만나면 무조건 물에 떨어뜨려서 주거든요. 반응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먹는 데 진심이라 얘를 제일 먼저 샀습니다. 예.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뿌리고 있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특히 이제 그 아로마 오일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맛나게 못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맛은 안 나잖아요 얘가. 향이 좋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입으로 마시지 말고 코로 마시랬더니 뭐 코로 들이부으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참 반응이 희한합니다. 제 친구들이 좀 이래요. "코로 어찌 들이마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관련 미생물에 보면 이거는 어떤 분 사례인데 저도 이걸 몰랐던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어 전 제품을 다 드시고 있는데 이게 바닥으로 나온 거예요. 도무지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왜 이게 바닥으로 나왔지?' 도저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낮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기 장부학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정답을 찾았어요. 아랫배가 차면 흡수가 떨어져 갖고 얘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GLDL을 엄청 많이 먹자. 그리고 우리 정인이들이나 저나 지금 뱃살 빼기 위해서 배에 잘 갖다 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엘사를 머리에는 안 쓰는데 배에는 꼭 합니다. '언젠간 뱃살이 빠지겠지.' 이러면서. 머리는 써본 적이 없어요. 머리에 쓸 시간이 없어요. 배에 30분 한다고. 뱃살을 꼭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머리숱은 아직 지금 제가 좀 보기에도 좀 괜찮은 편이라 맨날 배에만 갖다 대고 있어요. "언젠간 빠질 거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아랫배가 엄청 차면 흡수가 안 돼서 이게 그렇게 많은 이제 영양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젤리를 충분히 드시게 해서 따뜻하게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 면역 관련 미생물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콜린셀라, 그다음에 에그레텔라,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에 배웠던 피칼리박테리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블라우티아, 이 블라우티아는 어디에도 있냐면요. 변비 관련 미생물에도 블라우티아가 있습니다. 변비 관련 미생물에도 블라우티아가 있거든요. 이건 엄청 중요한 균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에 파일럿으로 참석하는 바람에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파일럿으로 참석하다 보니까 내 장 속에 그러니까 균이 1, 2, 3, 4, 5등이 쫙 이게 인쇄화돼가 줬던 게 있었어요. 제가 1등으로 나온 게 제가 비피도박테리움이었고 2등이 제가 블라우티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블라우티아가 변비 관련 미생물에도 있고 지금 면역 관련 미생물에도 있잖아요. 이 블라우티아가 얼마나 중요한 균이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안 걸렸나 싶기도 한데 그냥 만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우티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염증, 그다음에 면역력 향상,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나쁜 박테리아가 성장을 못하게 줄여주는 게 이 블라우티아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균이죠. 요 균이 지금 변비 관련 미생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관련 미생물에도 있어요. 블라우티아, 피칼리박테리움, 블라우티아 세 번씩 한번 지금 얘기하세요. 입으로 지금 나오게. 피칼리박테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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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블라우티아. 이 블라우티아가 왜 이름이 좀 헷갈리냐면 거기 면역 관련 미생물하고 변비 관련 미생물에 블라우티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관련 한번 보실래요? 콜레스테롤 보면은 아카마이시아 옆에 빌루필라가 있어요. 엄청 헷갈리죠. 예. 그래서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관련해 있는 거는 빌루필라고요. 요 빌루필라가 자가 면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블라우티아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련해 있는 거는 빌루필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블라우티아. 예. 블라우티아. 그래서 면역 관련 미생물에서 보면은 거기 얘가 이제 보면은 염증성 질환, 그때 말했던 크론병이라든지 계실증 요런 거. 그다음에 아토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토피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파킨슨, 그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있죠. 입이나 성기 주변에 피곤할 때 오는 거.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낮게 나오면은 분노 조절 장애도 올 수 있고요. 폐쇄 공포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 관련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면역 관련 미생물에서 여기서 지금 나는 이제 40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산균을 잘 드셔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면역세포의 훈련 장소가 흉선이라는 곳이잖아요. 40이 넘어가면서 흉선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제 나이 때는 지금 흉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흉선이 없어요. 정인이더니 그렇게 심하게 웃을 수 있나? 나 아직 오자 달면 안 보자. 그래서 저는 흉선이 없어요. 그러면 내 면역세포는 누가 단련시켜 주나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내 장기 중에서. 그래서 흉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갖다가 제2의 면역 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흉선이 사라졌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흉선 대신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장이 합니다. 면역관에서 엄청 중요하죠, 장이. 예. 정인이드님 오자 달면 내가 한번 보겠어. 지금 아직 이제 40대 중반 아니에요? 50이에요? 73년 50이에요.
아, 내랑 같이 흉선 없다. 축하, 축하. 아니, 진짜 50이에요. 나 사실 이때까지 40대 중반인 줄 알았네. 동안, 동안.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요,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설사 관련 미생물 볼게요. 드디어, 본인이 생각해서 나는 좀 살을 빼야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 설사 관련 요놈 때문입니다, 요놈. 요놈이 다 우리의 적이에요, 요놈이. 자, 1번 수트렐라. 요놈이 우리의 적입니다, 요놈이. 요놈 때문에, 요놈.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요놈 때문이었어요. 수트렐라.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똥 때문이었어. 그래서 요놈을 관리를 잘 안 하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균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균이 증가를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살을 빼도 요요가 옵니다. 요요를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래서 요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찐 건 내가 마이무스가 아니에요. 요 스트렐라 때문이었어요. 그 저는 이제 맨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이 찌는 거는 요놈 때문이라고 제가 다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예, 스트렐라. 그래서 요요가 오시는 분들은 장부터 개선을 하자. 예. 그럼 박테로이데스 또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 1등으로 있는 이제 여기 항생제 내성. 예. 그다음에 첫 번째가 스투렐라, 두 번째가 박테로이데스는 이제 입에 좀 익었죠. 박테로이데스.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감마 프로테아 박테리아. 세 번만 하세요. 감마 프로테아 박테리아. 감마 프로테아 박테리아. 감마 프로테오 박테리아. 이게 감마 프로테오 박테리아. 자, 이놈은 진짜 웬만하면 좀 빼오시면 좋겠어요. 감마 프로테오 박테리아. 요 놈이 췌장암, 담도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소화불량. 그래서 설사 관련 미생물이 낮게 나오면은 저는 좀 겁을 줍니다. 그래서 췌장암, 담도암하고 관련 있는 게 감마 프로테오 박테리아입니다. 소화불량까지. 그리고 설사 관련 미생물, 그리고 네 번째가 푸조박테리움. 푸조박테리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푸조박테리움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라고 얘기했죠. 푸조박테리움. 푸조박테리움은 입에 좀 익으실 때 됐죠. 푸조박테리움, 푸조박테리움. 그래서 여기가 이 균들 때문에 이제 입냄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구내염이 잘 생깁니다. 구내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살찐 거는 수트렐라 때문입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트렐라. 그래서 이 균을 좀 잘 다스리고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장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요요가 올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우리의 적입니다, 요놈이. 예. 그래서 설사 관련 미생물이 나아질 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찐다라고. 왜? 수트렐라 때문에. 예.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수 틀리면 다 죽었어 이러면서.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갔노? 이 박테로이데스 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항생제 먹으면은 이 균이 많이 감염되면 설사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 항생제 후에 설사를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그 장내 미생물 환경이 깨져서 요놈 때문이에요. 박테로이데스 요놈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발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식이섬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했잖아. 너무 중요성을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미생물들이 38조 개가 있는데 우리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요놈이 우리 잠정막을 뜯어서 먹어서 영입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뜯어서 구멍이 생기면 장유수증후군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하는 게, 우리는 그래서 장정막을 강화시켜주고 맥북 위해서는 유산균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강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타민 D가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메꾸는데. 예. 그래서 장누수증후군 있을 때는 비타민 D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오늘 몇 번 강조하셨어요. 비타민 D. 예, 비타민 D를 꼭 같이 해라.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변비 관련 미생물. 변비 관련 미생물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루미노코커스 기억나십니까? 루미노코커스 또 발음 안 되시면 또 3번 하세요. 루미노코커스 3번 하세요. 자, 이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제가 좋게 한다고 얘기했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좋게 한다. 그래서 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왜 나오는지 원인을 못 찾았는데 바로 요 놈 때문에 찾은 거죠. 루미노코커스. 그리고 요 놈은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NK세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 특히 암세포를 갖다 끝까지 죽여서 터트려서 죽이는 아주 좋은 균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신동엽이가 정말 광고 많이 했었죠. 당신의 NK세포 수를 확인하십시오. 진짜 광고 많이 했었거든요. 5만 버스에도 다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요 루미노코커스가 하고요. 그리고 콩을 많이 먹으면 루미노코커스가 활성화가 돼요. 우리 프로틴 너무 좋겠죠. 예. 콩을 먹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활성화가 많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루미노코커스 옆에가 두 번째가 이제 블라우티아. 블라우티아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블라우티아에 대해서. 그래서 블라우티아가 변비 관련 미생물에도 있고 이것도 어디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블라우티아가. 면역 관련에도 있죠. 면역 관련. 예.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꼭 그게 코브라 같아요. 블라우티아 옆에가 뭐냐면 코프라코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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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거기 루미노코커스하고 블라우티아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우울증 자폐를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기분을 향상시켜주고 우울증 자폐를 개선시켜주고 기분을 업시켜준다. 그다음에 이 코프라코커스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저도 알고 봤더니 항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수면제도 처방받으시는 분 너무 많으시고 근데 특히 이 코프라코커스 같은 경우는 고혈압약이랑 항우울증 약의 기능을 떨어뜨려가 약발을 안 받게 해요. 근데 항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각하면 그걸 먹겠어요. 근데 이 균 때문에 약발을 안 받으면 병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약이 안 들어야면 또 더 센 약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더 강한 약으로 바꾸든지. 근데 원인은 얘 때문이었는데 약발이 안 받는 게. 그래서 고혈압약이나 항우울증 약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약발을 안 받게 하는. 특히 약 2가지가 고혈압약하고 항우울제 약. 기능을 떨어뜨려서 약발을 안 받게 합니다. 그다음에 복부 불편감 관련 미생물은 특히 여자들. 우리가 흔히 여성 3대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유선암이라 갖고 갑상선, 유방, 자궁에 관련된 질환이죠. 갑상선, 유방, 자궁. 그래서 갑상선이나 유방이나 자궁 쪽에 한번 칼을 대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 중요한 지표입니다. 셋 중에 하나 칼을 대셨던 분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표인 게 이게 같은 계열의 유선암이기 때문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칼을 댔다 그러면 나중에 이 2개도 같이 칼을 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 칼을 댔다고 끝이 아니고 그거하고 관련된 게 요 복부 불편감 관련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벨류렐라 발음도 진짜 벨류렐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라크노스필라 여기도 스테렐라 나오죠. 라크노스피라. 예. 그래서 요 놈하고 지금 관련되는 것들이 자궁 내망압, 난소암, 그다음에 질염, 방광암, 그다음에 요로염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는 여드름하고 비만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뭐 갑상선이나 유방 쪽에 내가 한번 칼을 댔다면은 요 균이 낮게 나오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궁하고 관련된 게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병 검사를 해서 이 복부 관련 미생물 쪽으로 체크를 꼭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 지금 단백질, 비타민이 있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나오죠. 비피도박테리움 옆에 박테로이데스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푸조박테리움 나오죠. 예. 요거 두 가지, 이건 이제 다 아는 균들이죠. 그죠? 박테로이데스, 푸조박테리움.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잘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이스트비를 좀 잘 챙겨 드시면서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이 푸조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또 구내염도 잘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관련. 요게 낮게 나오신 분이 정말 단백질 대사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잘 못 먹어내시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부딪혀서 못 먹겠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박테로이데스 또 나오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어 크로스트리디움, 세 번째가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 중요한 거 저기 세 번째 보면은 프로피오니박테리움이 있죠. 요거 좀 체크 좀 하세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이게 여드름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드름균. 그래서 이제 이거 치료를 하더라도 피부 개선이 잘 안 되고 피부결이 안 좋고 피부 개선이 잘 안 되고 어떤 병원에서 뭐 가고 해도 여드름균이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요 균이 원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이게 대표적인 여드름균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개선하게 나오면 설사 장면도 잘하게 되고 여드름균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낮게 나오신 분들은 체질적으로 단백질 소요소가 적게 나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단백질 소화 효소가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먹지 말고요. 속이 부딪혀요. 그래서 쪼끔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백질 대사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이제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아주 강력하게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요게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단백질 소화 흡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는 비타민 B군을 같이 드셔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관련은 낮게 나오신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 비타민 생성 관련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신 분이 많이는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비타민 생성 관련 물질에서 이 엄청나게 균이 많죠. 제일 균이 많죠. 비타민 생성 관련물에서. 보면은 지금 네 줄이 있잖아요. 네 줄. 네 줄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엔테로코커스 패시움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 마지막에 보면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예,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얘가 계속 안 좋게 나오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생성 관련해서 이게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더블엑스가 필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균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끝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피마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최소 6개월 정도는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좀 권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제 아는 동생을 이제 다행히 이 아이가 이제 한 달 몸이 안 좋고 한 달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쉰다고 이제 제품 주문을 한다고 막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1 년을 얼굴을 못 봤구나, 통화만 하다가.
요번에 쉰다고 해서 내가 잘 됐다 그럼 얼굴이나 보자 해 갖고 제가 이제 필요한 제품을 픽업해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어디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래 회사를 쉬느냐?" 그랬더니 용종이 9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위에 생각보다 용종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9개가 나왔는데 1개가 모양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8개는 일반 개인 병원에서 뗐는데 그 병원에서 1개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큰 병원 가서 떼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를 놔놓고 이제 해운대 백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다다음 주에 예약도 바로 안 돼요. 한 2주 걸리더라고. 3주 걸리더라고. 그래서 1개는 이제 모양을 떼서 거기서 안 해 준다고 8개는 일반 가서 1개는 큰 병원 가서 해 주라고 뭐 이게 써 줬는 것 같더라. 그래 가지고 1개만 이제 그 해운대 백병원에서 뗀다고 예약을 했는데 떼 갖고 아마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럼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 검사를 인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바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하고 관련된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꼭 진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생각보다 용종 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용종은요 뗐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뗐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용종은 요즘에 바로 안 되거든요. 입원해서 해야 돼요. 그 1 박 2일 입원하는 분도 얘는 너무 많아 갖고 2 박 3일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 입원해서 요즘엔 거의 다 떼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생각보다 용종 제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거 전달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굿밤 되세요.